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베트남의 삼성으로 불리는 빈그룹은 빈페스트라는 이름으로 전기차 시장에 야심차게 뛰어들었습니다. 베트남에서 2017년 만들어져 내연차와 오토바이 등을 만들던 회사가 전기차를 만들더니 미국에 수출도 하고 얼마 전에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5일 미국 나스닥 상장 기업을 합병하는 방식으로 우회 상장한 빈페스트의 주가에 그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나스닥 데뷔 후 주가 상승률이 무려 688%에 달한 것입니다. 베트남에서나 알아주지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베트남의 전기차 기업이 시가총액에서 골드만삭스와 보잉을 뛰어넘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자 이게 과연 정상적인 상황인지 증시 전문가들은 빈페스트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뉴욕 증시 상장 직후 빈페스트의 주가는 시초가 대비 68% 이상 뛰었고 시가총액은 860억 달러, 약 115조 원을 웃돌았습니다. 투자 정보 매체 배런스는 이것은 미국 내 모든 전기차 스타트업의 시총을 합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놀라워했습니다. 베트남의 전기차 업체의 시가총액이 포드나 GM 등 미국 내 대표 자동차 회사들뿐만 아니라 스텔란티스, BMW, 폭스바겐, 메르세데스, 벤츠그룹 등 독일 업체들의 시총보다 많다니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폭등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건 2주 만에 나타난 폭락도 기록적이었다는 점입니다. 빈페스트의 주가는 미국 증시 대비 2주도 안 돼 600% 급상승하며 글로벌 빅3, 즉 제너럴 모터스, 포드, 스텔란티스의 시가총액을 훌쩍 뛰어넘더니 갑자기 40%나 넘게 고꾸라졌습니다. 그러자 지금 뉴욕 증권가에서는 빈페스트가 워낙 체급에 비해 고평가를 받고 있어서 주가 급락으로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상장사의 주가 변동이 등락을 거듭하는 게 뭐 그리 특별한 일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빈페스트 주가 등락이 뉴욕 증시에서 이렇게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 기업의 기초 체력이 워낙 약하고 세계 무대에서 인지도도 거의 없는 동남아시아의 작은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신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한몸에 받으면서 밸류에이션이 치솟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지만 빈페스트가 10거래일 만에 시총이 2천억 달러를 넘보는 것이 과연 이성적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합니다. 무엇보다 이 회사의 실적이 너무나 실망스럽기 때문입니다. 빈페스트는 올해 상반기 11,300대의 전기차를 인도했는데 이것은 테슬라나 중국 전기차 업체 BYD가 각각 88만 9천 대, 126만 대를 인도한 것과 비교하면 적어도 매우 적은 수준이었습니다. 지난해에도 빈페스트의 전세계 판매량은 2만 4천 대에 그쳤습니다. 폭스바겐, 포드 등과는 비교하기조차 민망할 정도로 판매량이 저조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 베트남에서 판 것이었습니다. 오죽하면 포브스는 6월 기준 미국 도로에 등록된 빈페스트 전기차는 137대뿐이란 조롱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실적도 처참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 6억 달러, 약 7,950억 원가량의 순손실을 기록했는데 올해 5월 북미 수출 차량에서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견돼 특히 대규모 리콜 사태도 겪은 것은 커다란 이미지 손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도 주가는 고공행진을 했으니 이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상장 첫날 주당 22달러의 거래가 시작돼 58% 오른 37.06달러로 장을 마무리했고 시가총액은 85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만에 포드, 제너럴 모터스 등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이튿날부터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거품이 빠지는 듯하더니 지난 21일부터는 갑자기 주가 랠리가 이어지면서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탔습니다. 그래서 상장 첫날 대비 주가 상승률은 688%에 달했는데 또다시 상승세가 꺾여 그야말로 롤러코스트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를 보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높은 변동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미국 데이터 분석 업체 데이터 트랙 리서치의 니콜라스 콜라스 공동 설립자는 빈페스트 투자는 결과를 우연에 맡기는 동전 던지기나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루 14% 이상 주가 급등락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빈페스트의 모기업인 빈그룹은 하노이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부동산 개발로 시작해 빈마트라는 유통업을 장악했고 베트남 전역에 1,000개가 넘는 슈퍼마켓과 편의점, 30개가 넘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재벌 기업입니다. 창업자 팜넛 부엉 회장은 베트남식 라면을 판매해 큰돈을 번 뒤 베트남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2017년 빈페스트를 세웠습니다. 베트남 최대 보호인 부엉 회장의 포브스 추정 재산은 약 7조 3천억 원에 달하고 빈페스트 주식의 99% 이상을 팜넛 부엉 회장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 가능 주식수는 130만여 주로 전체 주식의 1% 미만입니다. 이렇게 유통되는 주식수가 워낙 적다 보니 변동폭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에선 찬양일색입니다. 현지 언론들은 베트남 토종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받고 돈을 쓸어 담았는지, 이번 상장을 통해 팜너뿌엉 빈그룹 회장이 어느 정도의 돈을 벌었고 세계 보호 순위도 몇 계단 뛰어올랐는지 등을 앞다퉈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신문들은 빈페스트가 세계 3위의 가치를 지닌 자동차 제조업체가 됐다는 긍정적인 내용만 보도할 뿐 주가 급락, 앞으로의 주가 위험성 등에 관한 이야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빈페스트의 주가를 속빈강정이라고 폄하하는 이유 중 하나는 빈페스트 전기차라는 게 실체가 너무 없을 뿐 아니라 제품 자체에 대한 신뢰에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미국 시장에서 빈페스트 전기차는 굴욕적인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19일 빈페스트는 올해 상반기 전 세계에 약 11,300대의 전기차를 인도했지만 미국 판매량은 740대에 그쳤다. 또한 소비자들의 평가를 보면 승차감이 좋지 않았고 부품의 품질이 좋지 않았다는 등 부품과 품질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구나 베트남은 현재 전기차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한국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급 전기차를 내세운 리비안부터 시작해서 베트남의 빈페스트까지 전기차의 신흥 강자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K-배터리를 장착하고 달린다는 점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루시드의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 중이며 베트남의 빈페스트도 삼성 SDI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도 높은 데다가 미국에서는 얼마 팔리지도 않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5월에 미국에서 대규모 리콜까지 당했던 것입니다. 지난 5월 빈페스트는 야심차게 미국 시장으로 실어보낸 차량 전부가 리콜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성명에서 빈페스트의 자동차 디스플레이 소프트웨어 오류로 자동차의 중요한 정보가 표시되지 않아 충돌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VF8 모델 999대를 모두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빈페스트는 두 차례에 걸쳐 차량을 선적해 미국의 VF8 모델을 배송했는데요. 사상 처음으로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한다고 들떠있던 것도 잠시뿐 999대 전량 리콜이라는 굴욕을 당한 겁니다. 그것도 차량 대시보드 디스플레이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중요한 안전정보가 표시되지 않아 충돌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이 리콜 조치로 인해 빈페스트의 이미지는 상당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당시 빈페스트는 뉴욕 증시 우회 상장을 위해 블랙스페이드 애퀴지션과의 합병을 전격 발표한 직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빈페스트 자동차의 리콜은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월 베트남 자국 내에서도 앞브레이크 문제로 리콜을 한 바 있습니다. 빈페스트의 VF8의 앞바퀴 브레이크 캘리퍼와 너클을 연결하는 볼트의 정확한 조임 결함 여부를 점검, 교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결함이 발견되면 주행 시 브레이크의 효율성을 저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장 직후 고공행진을 계속하던 빈페스트의 주가는 결국 지난 29일 뉴욕 증시에서 43.84% 폭락을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상장 초반에는 전기차에 대한 미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에 힘입어 매입세가 유입되었지만 실체가 드러나자 주가도 폭락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쉽게도 한국산 배터리를 사용한다는 장점마저 묻혀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미국 시장에서 고전하는 빈페스트를 보면서 베트남이 전기차 세제 혜택 국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미국 아세안 비즈니스 카운실이 전기차 세제 혜택 공급망에 베트남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현재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게만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베트남의 경우 자동차를 수출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빈페스트는 현재 미국 노스캘리포니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설립 중이지만 공장이 완공되어도 세제 혜택 없이 승부를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테드 오시우스 미국 아세안 비즈니스 카운실 대표는 미국도 베트남 기업의 미국 제조업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이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전기차 세제 혜택 정책을 베트남 기업에도 제공하면 미국이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베트남에게 예외를 두기는 힘들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급기야 미국의 유명 공매도 투자자이자 키니코스 어소시에이츠를 창립한 짐 차노스는 자신의 SNS에 빈페스트 주가급 등은 개인 투자자들의 열광 때문이라며 빈페스트는 2천억 달러짜리 밈 주식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빈페스트의 나스닥 상장 후 폭등은 일장춘몽으로 이렇게 끝날 것인지 이목이 쏠린 가운데, 만일 이런 지독한 평가들이 억울하다면 이제부터라도 빈페스트의 전기차는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끌어올려야 하며 혹독한 품질 경쟁에서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